지난달 군형법 92조 6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후속적인 대책도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번 판결이 한국교회에 던지는 의미와 과제는 무엇인지 잠시 후 알아봅니다. 유럽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해외 곳곳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현지인과의 공동 방해를 통해 유럽교회의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체코 한인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 C가 6번째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그 뜨거웠던 예선 현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한 통신사가 본인 인증수단을 홍채 인증으로 바꾸면서 금융권의 본인 인증수단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인인증서 대신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인증의 시대로 옮겨갈 전망이라는 것인데요.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때문에 가치 판단을 할 여유마저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4차 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세계관의 창이 되어줘야 할 한국교회는 과연 어느 시점에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군대 내 동성애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92조 6 합헌 판결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법조항 안에 다시금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정하고 건전한 성관념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동성 간 성행위 처벌을 담은 군형법 제92조 6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판결 직후 헌재의 판결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던 국방부는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한 추가적 법적 검토를 마친 후에도 공식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이라든가 아니면 군대의 특수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죄형 법정주의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성애를 차별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현재 군법에 따라 동성애 병사의 경우 재반 여건이 보장돼 동등하게 복무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럼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합헌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위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며 다시 이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는 간통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소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일부 법조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드보켓 고영일 변호사 역시 이번 결정으로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오히려 군대 내 비동성애자와 동성애자 모두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지만 판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상대적 다원주의로 급히 진행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INS 조영길 변호사는 군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동성애 옹호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법상 성적 지향 문구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국민 전반의 성의식뿐 아니라 대법원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과 안보와 또 젊은이들 그리고 나아가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피해들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지고 이 부분을 방어해내는데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한편 포럼에는 학부모들과 재향군인,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 등도 참석해 합헌 판결을 지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바른 성문화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 29일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 자립을 위한 교역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총회 교회 자립 지원 위원장인 김선규 목사가 코이노니아를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사례 발표와 격려 행사에서 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교단 산하 미자립교회의 고통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151개 노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행위원장인 오정현 목사는
교회 자립 지원이 처음만 반짝하는 사업이 아닌 끝이 잘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에는 배넘실교회와 진주대학교회의 자립모범 사례 발표를 비롯해 교회 자립 지원 시행사항 안내와 문화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베스트셀러 기독저서의 저자들을 통해 책 속 이야기와 기독교적 세계관을 나누는 북콘서트 나우를 지난 26일 유나이티드 아트리움에서 개최했습니다. 월버포스 아카데미 이태희 변호사와 배우 명세빈이 진행자로 나선 이날 콘서트에서는 니고데모의 안경이 저서로 선정돼 저자 총신대 신국원 교수가 성경적 세계관과 그리스도의 비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신지혜의 오보에, 이창호의 기타 연주 등 문화 공연이 함께 진행됐으며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은 이후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삶, 성경적 사회 참여의 세 가지 주제를 번갈아가며 저서를 선정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지난 6월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기독교 관련 이슈에 대해 트럼프 후보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이 만남으로 그 자리에 참석한 기독교인들은 트럼프 후보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목회자가 이야기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약속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How did it go in there? I think it really went well. I think the people are fantastic. We had a record crowd of pastors, mostly pastors, and their families, and I think it went amazingly well. Donald Trump courting Christians on the campaign trail. Of his speech, repealing the Johnson Amendment. If I get elected president, one of the early things, one of the absolute first things I'm going to do is work on totally knocking out the Johnson Amendment. The 1954 amendment was created by then-Senator Lyndon B. Johnson. It limits the free speech of pastors, essentially threatening to take away a church or nonprofit's tax-exempt status for endorsing or opposing a political candidate. They get absolutely hit with the 501c3, which is the tax-exempt status, which is a tremendous hit. I mean, it's a shattering hit. And it really keeps them silent. Free speech is being taken away from people that are great people, from people that are saying good things, not bad things. And if I can do that, I will have done a great thing for religion as a whole, and it's so important to me. And Trump knows it's a major selling point to get Christians from the pews to the polls. The words I said today are so important, and I was honored to get the kind of ovation I got. But they understand, and I think it'll be a tremendous achievement if we can get it done. And I know we'll get it done if we can get elected. That's why I say on November 8th, everybody has to get up and vote. Because without religious liberty, you don't have liberty. Okay, you don't have liberty. And that's exactly what evangelicals want to hear. But Trump still has work to do. Most of these pastors are on board, but admit he wasn't their first choice. Some of the things with Donald Trump, not sure exactly what we're going to get. We'll have to see. But with her, with Hillary Clinton, I know what we're going to get, and that just looks bad all across the board. We can open up the voices of great people, the pastors and the ministers and the priests and the rabbis and people of religion. I think that will be something that I will be so proud of. This was a move in the right direction for Donald Trump, but of course, only time will tell if it in fact translates in the polls. Reporting in Orlando, Jenna Browder,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올해 많은 교회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종교개혁 관련 비전 트립을 진행한 것으로 압니다. 종교개혁의 뿌리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시작된 곳이 유럽인데요. 그 정신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여름 다양한 논의 자리를 가지셨던 체코의 이종실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실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의 근거지였던 유럽에서 그 정신을 되찾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최근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을 가지셨다고요. 네,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폐쇄성을 가진
개토화된 모습을 극복하고 건강한 한인교회를 세워보자. 또 한민족 선교운동에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좀 중심이 되어보자. 그런 취지로 매년 정기적으로 모여서 목회와 선교와 디아스포라 차세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서로 경험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또 방향을 설정해가는 해외 한인교회들이 초교파로 모이는 컨퍼런스 모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유럽에서 모여 유럽교회와 선교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는데 제가 발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체코교회와의 협력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유럽교회들의 구체적인 선교 방법과 또 한인 디아스포라가 유럽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셨군요.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는 매우 중요한 자리고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선교사님이 타민족과 공동당의 실험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 체코의 주류 개신교단인 그 체코 형제 복음교회의 전체 교회를 위한 설교 목사라는 직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교단 산하에 약 300개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프라하 지역 교회를 다민족 교회 공동체로 전환하는 선교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도출하기까지 그 교회 체코 담임 목사님이죠. 그분과 7년 정도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그리고 당회의 결정을 이끌어냈고 그래서 체코인들만이 모이는 현지 교회를 체코의 다민족 디아스포라들이 모이는 교회로 시작한 게 선교 프로그램을 시작한 게 20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인 금년에 공동의회가 체코 교인 9명, 또 한국 교인 2명, 아프리카 콩고 교인 1명을 당회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체코 교회는 당회 임기가 6년이고 또 큰 과오가 없거나 당회의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이 없는 한 대부분 재선임에서 은퇴시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에 타민족이 그 속에 들어가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중요한 선교 모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비전도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체코 교회에서 저희 경험을 비춰볼 때 만약에 그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나 모국 교회들이 유럽 교회들이 자신들의 선교 과제를 어떻게 실천하고 설정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가는지 깊이 알아간다면 유럽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의 목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유럽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유럽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가 유럽 현지 교회와 협력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구심점이 되는 선교 모델.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가을이 폭염에 지친 이들에게 더없이 큰 쉼이 된 것처럼
일상의 쉼표가 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씨가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올해 6번째 시즌을 맞아서 우리의 입에도 찬양이 있게 하소서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뜨거웠던 2차 스튜디오 예선 현장, 오늘 문화선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의 입에도 찬양이 있게 하소서. C채널 방송이 주관하고 아가페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씨가 6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비 찬양 사역자들의 꿈의 발판이자 아름다운 찬양의 축제가 됐던 가스펠스타씨가 벌써 6번째 시즌을 맞이한 건데요. 총 5일에 걸쳐 치러졌던 2차 스튜디오 예선 현장으로 그 찬양의 은혜를 미리 공개합니다. 곳곳에 찬양의 울림이 가득합니다. 여기에도 때로는 자리에서 또 누군가는 연주를 하며 가스펠스타씨 2차 스튜디오 예선을 앞두고 연습에 한창인 참가자들인데요. 누군가 앞에서 나의 실력을 증명한다는 것 사실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일 텐데 찬양 사역자가 되고픈 꿈이 그들을 이곳까지 이르게 한 거겠죠. 지난 2011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 온 가스펠스타씨는 지금까지 2,500여 팀이 참가할 정도로 찬양 사역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며 이어져 왔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멘토링 캠프로 향하기 위한 2차 관문, 2차 스튜디오 예선을 도입해 약 50여 팀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현장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에서 오셨어요. 특히 올해는 이전 시즌과 다른 몇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본선 참가곡이 모두 창작곡이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올해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CCM곡을 편곡해 참여할 수 있게 했고요. 또 온라인 예선 특별상을 신설해 음악 전공자뿐 아니라 찬양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넓혔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2차 스튜디오 예선에서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참가자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에도 찬양이 있게 하소서라는 시편 149편 6절 말씀을 주제로 진행되는 가스펠스타씨 시즌 6. 이번 시즌에도 막강한 멘토링 군단이 함께하는데요. 새롭게 합류한 강찬 멘토와 함께 민호기, 이상열, 유효림, 동방현주 멘토 등이 참가자들의 음악적 고민은 물론 신앙적인 고민까지 함께 나누고 코칭하는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 6의 모티브 자체가 우리도 찬양하게 하소서이잖아요. 노래로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탑 10이 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좀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싶고요. 아무래도 탑 10에 올라가게 되는 분들과는 조금 더 디테일한 음악적인 작업들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멘토들과 멘티들이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찬양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는 2박 3일간의 멘토링 캠프를 거치면 올 10월에 있을 최종 본선에 오를 최종 10팀이 선발될 예정인데요. 세상에는 많은 오디션들이 있지만 가스펠스타씨가 특별할 수 있는 것은 합격 불합격이라는 성과보다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심이 더욱 크게 울리기 때문일 겁니다. 이들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지 여러분도 그 고백을 함께 만나보시겠어요? 멘토링 캠프를 통과한 50여 팀, 그리고 2박 3일간의 멘토링 캠프를 통해 선발될 10팀, 그리고 대망의 본선 무대까지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입에도 찬양 있게 하소서.
가스펠스타씨 6번째 이야기는 오는 10월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바로 교회는 공동체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한 주간의 새로 나온 기독교 신간 소식 모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오랫동안 레슬링 선수이자 코치였던 짐 부트먼의 교회는 팀이다가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스포츠 팀워크와 코칭 경험을 예로 들며 교회가 왜 팀이고 팀으로서 무엇을 놓치고 있으며 어떻게 팀 사역을 이끌어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막연하게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사역자의 마음으로 협력하여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총 5부에 걸쳐 독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목회자 세미나 세퍼드 컨퍼런스에서 선포된 메시지들이 한 권의 책으로 엮였습니다. 존 메가더, 리곤 던컨, 톰 페닝턴, 존 파이퍼 등이 전하는 참된 리더십에 관한 메시지를 만날 수 있는 책인데요. 총 12개의 강연을 통해 가장 뛰어난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참된 목회자로서 바로 서고 목회의 명령을 거룩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책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벽에 거는 십자가 장식물 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십자가가 단순한 종교 상징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핵심 의미와 그 안에 담긴 복음을 간결하게 전하고 있는 필립 라이큰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제10장로교회 담임이자 휘튼대학 총장인 필립 라이큰은 총 7장에 걸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공부, 게임, 학교 폭력, 부모와의 갈등, 친구 문제 등 다른 세대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신앙 선배, 인생 선배로서 어른들이 대답해줄 이야기는 무엇인지 김재욱 저자의 1318 고민 상담 A2G에서 만나보시죠. 가상의 선생님과 여러 청소년 캐릭터들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챕터 끝에는 어른들도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들을 추가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적은 노인일수록 치매가 찾아올 확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하기에 좋은 계절인데요. 치매 예방 차원에서도 규칙적인 운동 계획 꼭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